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박주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valuating Regression and Probabilistic Method for Resist-Based Electrolyte Prediction입니다. 본 논문은 Scientific Report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9,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의 표본으로 랭크된 저널입니다. 이 논문은 심전도 기반으로 체내의 전해질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논문의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첫 문단에서는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칼륨이나 칼슘,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은 체내 수분, 산염기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 근육과 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해질을 불균형하게 되면 부정맥, 심정지와 같은 위험한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을 감지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의 한계점, 그리고 심전도와 전해질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의 경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감지가 어려운데 이러한 감지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해질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혈액 검사는 신수적이고 이 검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상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편 심전도는 심장 활동으로 전해질 이온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전이차로 생성된 전류를 측정한 신호인데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심전도와 전해질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에 심전도 기반의 전해질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심전도 기반의 전해질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비침습적이고 빠른 일상적인 전해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혈액 검사가 불가한 구급차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DNN 기반의 심전도 모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전해질 농도는 연속적인 값이므로 획이 문제이며 이 DNN 기반의 여러 심전도 연구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성능을 보였는지 유용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 전해질을 예측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전 연구들에서는 매뉴얼하게 엔지니어링하고 이후 단순 모델, 머신러닝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저농도인지 고농도인지 분류에 집중한다는 등 아니면 이 단일 전해질에 대해서만 예측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회귀 모델을 통해서 심전도 기반으로 4가지 주요 전해질을 예측하고 이것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회귀 모델이 연속적인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분류 문제로 바꿔서 2클래스 분류부터 여러 클래스로 분류되게끔 가능한 한 세밀한 예측을 진행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모델이 잘 예측하는 경우에는 이 모델의 임상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확실성 추정이라는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셋부터 살펴보면 스웨덴 스톡홀름 지역의 6개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때 10초의 심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8개의 리드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칼륨, 칼슘, 나트륨, 크레아틴은 혈액 분석을 통해 취득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혈액 분석 4가지 전해질 지표는 오른쪽 표와 같고 여기서 보이는 이 분 차이는 심전도와 혈액 분석 시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밑에 농도는 각 지표별 농도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후 모델에 입력되기 전에 간단하게 전처리를 수행했는데 400Hz로 리샘플링 되었으며 4096 샘플로 모두 맞추기 위해 제로 패딩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하이패스랑 노치 필터링을 통해 간단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회귀 모델은 레즈넷 모델인데 사실 본 논문에서 이 회귀 모델이 중요하다기보다 회귀 모델 이후의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이 단계까지의 전체적인 프로토콜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오른쪽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또한 서플리멘터리에 있었습니다. 모델 입력 시 훈련 테스트셋 분할은 7대 2대 1로 진행되었으며 이때 7이 학습 데이터셋, 2가 검증, 1이 테스트 데이터셋이었습니다. 논문에서는 두 단계의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앞선 슬라이드의 심층 직접 회귀 모델을 통해서 4가지의 전해질을 예측하고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이 예측 성능에 따라서 추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모델이 값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류나 순서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어느 정도 모델이 값을 잘 예측한다 하면 확률적 회귀 분석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확률적 회귀 분석이란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 따라 매개 변수에 대한 사후 확률 분포를 학습해 불확실성을 도출해내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단일값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과 달리 이 확률적 회귀 모델은 예측값과 확률 분포를 추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 회귀의 경우에는 5몰퍼를 도출해낸다가 끝이 아니고 5몰퍼를 도출해낼 확률이 80%이다와 같이 이 확률 분포까지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확률 분포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연적 불확실성, 인식적 불확실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연적 불확실성은 저희가 특정하면서 발생하는 잡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있는 잡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우연적 불확실성이라고 하고 인식적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모델이 인식한 적이 없는, 현재 학습된 데이터에서 인식하진 않았지만 추후 다양한 데이터셋을 학습하게 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확률적 회귀 방법을 3가지 사용했는데 앙상블 방법, 가우시안, 라플라스 근사 이렇게 3가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앙상블 방법은 인식적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논문에서는 5개의 모델을 학습시켜 동일한 데이터셋을 다른 5개의 모델이 각각 학습하도록 하여서 5개의 예측값이 도출되도록 한 후 이것을 평균하면은 이게 앙상블 방법의 평균 예측값입니다. 또한 이 5개의 각각의 모델마다 분산이 있을 텐데 이 모델 간의 분산 자체를 인식적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가우시안 방법은 가우시안 분포에 따라서 분산값이 나온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은 우연적 불확실성 방법이고 또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근사 방식은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에 라플라스 근사를 넣어서 이를 통해서 훈련된 범위 이외의 데이터를 추정하도록 하는 인식적 불확실성 추정 방법입니다. 해당 결과는 심층 직접 회귀 모델의 결과인데요. 이때 4가지 전해질을 예측한 성능을 봤을 때 칼륨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레아틴이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다만 이 크레아틴 그림을 보시면 분산이 매우 커서 안정적인 모델을 구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결과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언급하진 않으나 표에 제시하진 않았으나 언급하기로 칼륨 농도를 예측한 선행 연구에서의 MAE는 0.53, 0.5 정도의 성능을 보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0.285
정도의 성능을 보여서 선행 연구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앞선 심층 직접 회귀 분석에서 칼륨과 칼슘 지표만을 대상으로 연속 회귀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분류 및 순서형 회귀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순서형 회귀는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종속 변수가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고 클래스 간 순서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왼쪽에 그린 결과를 보시면 파란색과 주황색이 순서형 회귀 분석 결과이고 초록색과 빨간색이 분류 결과인데 클래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ROC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러한 관찰은 클래스가 많아질수록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분류와 순서형 회귀를 비교해봤을 때 이 순서형 회귀에서 더 덜한 성능 감소를 보였기에 이러한 이산화 과정 작업에서는 분류 대비 이산형 회귀, 순서형 회귀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표는 선행된 연구와의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이때 본 연구 모델에서는 투클래스 분류를 수행했을 때 기존의 선행 연구들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때 저자들은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심전도와 혈액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시간차가 변수로 작용하여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은 하고 있으며 또 여기 17번 레퍼런스 건에서 개발한 특수 개발한 모델이 표준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즈넷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특수 모델이 성능이 더 우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 확률적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앞선 심층 직접 회귀 분석 결과에서 칼륨에서 가장 충분한 높은 성능을 보였기에 해당 분석에서는 칼륨만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가우시안 분석인 우연적 불확실성, 이 빨간색에서 분산이 가장 크고 노란색, 초록색인 이 인식적 불확실성에서는 분산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식적 불확실성의 경우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이러한 분산이 적게 나타나지 않았나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불확실성 추정값과 오차 간의 상관관계를 본 것인데 이때는 추측한 대로 가우시안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이 오차가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표는 모델의 불확실성 추정 성능을 평가한 표인데요. 이때 해당 모델이 신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할수록 예측 성능이 같이 낮아지는지를 모델 검증을 하고자 추가로 수행한 분석입니다. 이 베이스라인은 위쪽의 그래프와 같은 결과이고 이 SNR10은 가우시안 노이즈만 추가한 값, SNR-R은 이 신호대 잡음비를 1까지 줄인 신호의 결과입니다. 이때 결과를 보시면 신호의 잡음이 세질수록 이 MAE 오차 결과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해당 모델이 불확실성을 잘 추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심전도 기반의 전해질 예측의 노벨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혈액 분석의 경우에는 구급차에서 취득이 불가합니다. 다만 그러나 심전도에서는 취득이 가능한데 만약 이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맥 발생 환자가 이송되는 상황에서는
이 심전도를 통해서 전해질 불균형이 확인이 된다면 즉각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원격 진료를 실시할 때 전해질 분석을 위해서 혈액 샘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심전도를 취득하는 것이 비침습적으로 더 간편하고 쉬우며 치료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칼륨 혈증, 고나트륨 혈증 치료 모니터링 시 칼륨이 충분히 빠르게 감소하는지, 나트륨이 충분히 느리게 감소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잦은 체열 대신 심전도 기반의 전해질 모니터링을 활용하면 비침습적인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심전도 기반의 전해질 예측 모니터링이 임상적으로 쓰이려면 여기서 불확실성 추정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확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연적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이 심전도의 노이즈 때문에 농도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인지적 불확실성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훈련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예측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불확실성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회귀 예측 모델을 불확실성 추정 모델까지 확장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개발을 통한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이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보다 이진분류 성능이 더 낮았는데 이러한 점을 한계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 추정은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이긴 하나 만약 모델 신뢰도가 거짓일 경우, 즉 모델의 불확실성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정을 통해서 모델의 개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 실제 환경에 적응을 위해서 포괄적인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특히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 지역에 한정되어서 환자 데이터를 학습시켰는데 이외의 다른 지역의 외부 환자 코호트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심전도 기반의 전해질 농도 예측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한 예측이 되려면은 불확실성 보정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